동해 석유 탐사, 액트지오 신뢰성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온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울릉분지의 탐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입찰에 나섰을 때 세계적인 석유 개발사 중 빅3로 꼽히는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을 이긴 액트지오. 대단합니다. 이들은 텍사스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석유 개발 서비스 업체인데 해당 업계에선 이른바 빅3로 꼽힙니다. 슐럼버거의 경우 고유가 시기에 자산 가치가 삼성전자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찰을 따낸 건 1인 기업 액트지오였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이 순차층 서학이라는 심해 퇴적층 분석의 권위자였고 엑슨모빌 출신으로 심해 탐사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레우 고문의 동해 분석 결과를 검증했다는 전문가 데이비드 모리 교수와 아브레우 고문은 같은 논문의 공저자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으며 모리 교수는 현재 동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장 A씨의 지도 교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측은 A 팀장이 액트지오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업체도 모두 방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구린내가 너무 나네요. 석유 카르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습니다. 석유 탐사 회사인 액트지오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네요. 액트지오는 영국 런던에 지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런던이 아닌 에버딘에 있었습니다. 액트지오는 용크 박사를 에버딘대 명의교수로 소개했지만 에버딘대 홈페이지의 명의교수 목록에는 용크 박사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또한 액트지오는 아브레우 고문을 현직 교수로 소개하고 있지만 라이스대 교수, 연구진, 교직원 명단에는 아브레우 고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과 다른 점들로 인해 액트지오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믿고 국가적 사업을 한다니 국민 60%가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자원공기업 융자 지원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석유공사의 자본 잠식 상태와 재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랍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빚내서 석유공사에 빌려주고 그 돈으로 탐사하라는 말이네요. 액트지오에 대해서는 심해 탐사 평가 전문 컨설팅 기업이라며 소개하였고 그 인력 구성은 대부분이 해외 메이저 석유개발기업 출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업부는 탐사 성공률이 20%라는 추정치를 감안하여 최소 5공을 시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비용은 약 5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올해 확보한 예산이 총 879억 원으로 1차 공 시추부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데요. 재원 조달 방법으로는 정부 재정 지원, 석유공사 자체 자금, 국내외 투자 유치 등이 검토되고 있답니다. 특히 비용 절감과 위험 요인 완화를 위해 기술력과 자본을 보유한 민간 투자를 적극 검토한답니다. 이번 시추가 한일 간 공동개발구역 JDG 협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동해 심해 개발에 성공한다면 일본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네요. 어떤 에너지 관련 회사가 관심을 가질지 아마 피 같은 세금만 낭비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26%, 동해 석유 발표 신뢰 안 한다 60%.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6%로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 과표집이 확연해서 실질 지지율은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5%포인트 오른 26%, 부정평가는 4%포인트 내린 66%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0%, 더불어민주당이 27%, 조국혁신당이 11%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로 신뢰한다는 응답 28%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는 위협적이라는 응답이 60%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은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55%였습니다. 장내 대통령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2%,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5%,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 올랐다고 하니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기가 살까요? 좀 많이 부끄러운 줄 알고 겸허하게 국정에 임할 때도 됐는데 참 변하지 않네요. 다음으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김씨 명품백 수수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기자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기자는 자신이 구입한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을 김씨에게 줬는데 이제 그것들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 반출이 안 된다고 하겠네요. 이 기자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 수수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 2월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재형 목사와 함께 고발당했는데요. 최재형 목사도 건조물 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7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경찰 소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최 목사는 취재진에게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야 하는데 미리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에 가서 배웅도 받았다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대통령 사칭죄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남북관계 일을 같이 해보자는 대통령을 사칭하는 워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씨의 동의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김 씨 측 비서로부터 받은 접견 일시와 장소에 대한 증거물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재미교포이기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분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국가 수반급 정상 외교를 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라며 권익위 결정은 굉장히 무리가 있고 다시 재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째 김건희는 소환 한 번 안 하고 관련자들 죄목만 자꾸 늘어나네요.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에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는데 소환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말이네요. 그러나 김 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답니다. 또한 오동훈 처장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참 잘하네요. 대통령도 조사를 할지 단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